시간 괜찮으실까요? 대통령 선거 있는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저희 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슬슬 선거 분위기가 나죠.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이 전국 각지를 돌며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전국 곳곳을 돌고 있죠. 이번에는 충남 천안 신부동에 다녀왔습니다. 번화가이자 버스 환승의 중심지인 만큼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홍대에서처럼 10대랑 20대 구분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다들 너무 젊으세요. 저만 늙어갖고. 자, 어떤 거 적어주셨나 한번 살펴보죠. 이건 언제까지 소개해드려야 되는 걸까요? 고교학점제 없애달라. 고교학점제가 뭐 대학교도 아니고 미리 연습한다 해도 애들 스트레스만 더 올라가고 너무 빡치고 그냥 그 바뀐 게 너무 그냥 모든 게 너무 다 별로해. 역시 불만이 정말 많으시군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불만사항 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변 학교 늘려달라. 집 주변에 학교가 없어가지고 가려면 버스 타고 오래 가야 돼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집 근처에 학교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학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인구 소멸 탓이라지만 학교를 늘리든 교통대책을 세워주든 어쨌든 도움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아이템은 천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적어주신 아이템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주세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이제 잡혀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이제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촉법소년을 믿고서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서 나이가 저하되면은 학교 폭력도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촉법소년,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죠. 형법 구조가 만 14세 안 된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보호 처분 같은 것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면 갔지 인생에 빨간 줄 그이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막 나가는 학생들도 몇몇 있습니다. 자기가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고 나는 뭐 촉법이니까 괜찮아,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영감을 보면 재작년 한 해 동안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한 5만여 건 정도 됩니다. 그로부터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한 17,000여 건 정도가 는 수치예요. 증가폭이 크죠. 이렇게 사건 자체가 많아지고 미디어에 계속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이 큰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었죠. 며칠 전에 SNS상에 어떤 여학생이 다른 학생의 뺨을 수차례 가격하는 영상이 퍼졌었습니다. 이런 거는 폭행 내지 특수폭행에 해당될 거예요. 하지만 피해 학생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해 학생은 처벌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해 학생이 2011년생이거든요. 범행 당시 촉법인 거죠.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해 미칠 겁니다. 한편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난해 1월 한 중학생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서 열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당시 해당 학생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촉법소년을 보는 인식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나중에 조사해본 결과 촉법소년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어요. 이런 흉흉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여론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요. 최근 조사가 없어서 조금 예전 걸 들고 오기는 했는데 지난 2022년 11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시민 95%가 촉법소년으로 인한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 예전 조사를 살펴봐도 심각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추이는 꽤 오래됐어요. 여론이 이러니 정치권도 움직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은 아니고 지난 대선 때 SNS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직전 윤석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얘기한 바 있죠.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를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20여 차례 정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진척이 있진 않았어요.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은 많지만 아직 이루어진 거는 없는 거죠. 반면 반론도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서 이들을 다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2022년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한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는 실효적 대안이 아니고 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걸 방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촉법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과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은 공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담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촉법 연령 하향이라는 말이 그냥 비난처럼 남아만 있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한 담론이 이루어져서 진짜 연령 하향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던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일 터질 때만 말 번지르르 하게 하고 막상 법손 되려고 하니 바빠서 다른 일 신경 쓰느라 못해서 이렇게 해서 뒤로 미루는 일은 이젠 없어야겠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이야기인 만큼 이제는 마침표를 좀 찍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님들,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주문합니다.